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해보기 전에 월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고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다시 한번 2,400선을 간신히 좀 지켜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0.24% 떨어지면서 2,403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1.84% 떨어지면서 771포인트에 마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는데요.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1,337억 원 매수이 나타냈고요. 반면에 개인은 661억 원, 외국인도 역시 675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231억 원, 외국인은 35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반면에 오늘 개인만이 또 홀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525억 원대 물량 담아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일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월요일의 일부는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쉬어서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핏사단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지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좋지가 않아요.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고 또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미증시가 안 좋다라는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가지고 제 마음도 그렇고 시청자님들 마음도 그러실 것 같고요. 우리 금융시장도 좀 싱숭생숭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매주 월요일 이 첫 시간, 주식왕 클래스 첫 시간에 제가 나와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좀 어깨 무겁게 이 자리 나와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오거든요.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도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에 대한 조타수 역할도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 꼭꼭 압축해서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려운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이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저희 프로핏사단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금은 월요일장부터 힘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 또 남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전에 또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카이로스 전문가님께서도 많은 내용 준비하셨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 톡방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카이로스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바로 키신 다음에요. 앞에 갖다만 대셔도
들어오셔도 작게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카이로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입장이 가능한데요. 들어와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정말 많은 이야기들 시장 상황 이제 보시면서 같이 전해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추천은 물론 시장 상황 매일매일 좀 브리핑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톡방 내에서 전문가님 믿고 또 같은 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수익도 챙기고 시장에 내가 좀 대응을 원활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은 들어오시면 정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인사 나눠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동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한 줄평 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카이로스 전문가님의 한 줄평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후 13년 만에 1,370원 돌파했다라는 이야기 일단 한 줄로 정해 주셨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정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00원을 좀 눈앞에 그렇죠, 두고 있고요.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또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단 뭐 환율 얘기 먼저 하셨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가자면은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1,340원 다가오고 있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났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1,374원이죠. 이렇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안 좋아지고 높아지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서 외인의 유출이 계속적으로 심해질 것이고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지금의 그 약세한 모습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뿐만이 아니죠. 환율뿐만이 아닙니다. 미증시는 계속 금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미증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청두라는 인구가 2천만이 넘는 도시를 봉쇄하겠다는 그 조치를 좀 연장하겠다라는 이슈로 아시아장까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또 뭐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지 않겠다 뭐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러시아, 유럽 쪽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욕심이겠지만 우리 시장만 잘 나가는 거 그거 욕심이고 그게 더 웃긴 겁니다. 지금의 그 안 좋은 상황은 안 좋은 대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뭐 현재 그 시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로 다음 3분기 우리 그 기업들의 이제 실적 상향치가 다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지금 우리의 그 안 좋은 상황을 방증하듯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느냐를 따져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그런 모든 종목, 모든 섹터, 모든 산업이 안 좋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지금 이제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으로 들어온 게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4년치 매출액을 다 달성을 했어요.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뭐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그런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의 종목들과 산업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군게 일어가는 종목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어떤 시점보다도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거 가장 잘하는 곳이 프로핏사단이고 저희 프로핏사단과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이 시장에서 정말 좀 잘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러한 또 시기일수록 또 종목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좀 대응을 하거나 좀 흐름을 읽기에는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꼭 이런 시기일수록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한 팀을 이루셔서 프로핏사단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좀 시장에 대응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신 다음에 바로 앞에 갖다 대시고요. 작게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카이로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시장 상황 바로바로 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주시면서 또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좀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톡방 내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수익률도 어마어마한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수익률 표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요. 추석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좀 빨간불만 켜내게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QR코드 있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평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이번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종목들, 핫했던 종목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우원개발입니다. 폭우 재건 기대감에 오늘 또 상승을 나타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종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원개발은 9.85% 상승 나타냈고요. 5,800원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특징주 이제 우원개발이 첫 번째로 나왔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원개발 그와 관련돼서 또 상승을 아이러니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라든가 개발,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네.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해요. 내일은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태풍 같은 경우가 이제 이때까지 우리나라를 좀 스쳐갔었던 뭐 매미라든가 뭐 강력했던 태풍들 못지않게 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좀 그러한 그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뜬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아직 태풍이 지나간 건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지금 해당 종목 뭐 지난 금요일부터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럴까요?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지난 금요일부터 시세가 좀 뿜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시세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장까지도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이 제 눈에 좀 거슬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거슬리는 게 어떤 거냐? 네. 일단 시가총액이 1,04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밖에 안 되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이 기존에 이제 그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한 4,000원 단위였다라고 생각하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되지 않는 아주 좀 작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상승분을 어느 수급이 끌고 올라갔는지를 또 체크를 해보면요. 보시면 지금 개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붙고 있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태풍이 온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개인만 붙어가지고 지금의 상승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뭐 태풍 온다더라 해가지고 나 매수하겠다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어찌되었건 이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을 미리서 매수를 해서 내가 지금 시세 상승분을 가지고 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욕심을 버리시고 내일장에서 좀 시세 차익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원개발, 이 지금 태풍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이 종목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을 텐데 수급적인 여건,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길게 볼 종목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에 또 오늘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로 분류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이 좀 비교를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이 우원개발이라는 종목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다른 종목들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로 좀 포트 구성을 다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 좋아 보이고 내일 태풍이 아주 피크라고 하던데 매수해도 되나요? 매수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 안 됩니다. 매수하겠다라는 그 마우스 클릭 손을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고 다른 종목들 제가 가져온 거 있으니까 이 우원개발이라는 종목 오늘장 뜨거웠던 종목은 맞습니다. 아마 내일까지도 시끌시끌할 거예요. 근데 차트라든가 뭐 시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역대급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어서 이미 또 시작이 됐고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부디 좀 피해가 없기를 좀 빌어보면서 또 아이러니하게 오늘 관련 종목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매수할 타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또 전문가께서 톡방 내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노르트 스트림에서 이제 대가동 연기 소식에 천연가스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감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5.04%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27,100원의 종가를 만들고 나온 상황이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뭐 LX 인터내셔널 뭐 연일 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맞습니다. 천연가스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전문가님. 이 네네.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역업 관련된 종목인데 좀 반가워요. 이 종목이 왜요? 되게 반가운 게 네. 왜냐? 저희 그 프로피사단에서 이 종목은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언급만 한 게 아니라 네. 지금 한 2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들어가네요. 종목이고 네.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뭐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져왔냐? 아니겠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뜨거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로 좀 오전부터 뜨거웠던 그 섹터가 한 가지가 태풍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가 천연가스였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태풍 관련된 종목이었고 지금 이 종목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 유럽 천연가스 관련해서 시끌시끌하죠. 네. 제가 이 방송국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그 강조했던 섹터가 있어요.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던 방향성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랑도 일맥상통하게 들어가는 게 해당 종목이고요. 천연가스라는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풍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태풍 같은 경우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내일 좀 안 좋은 수해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이슈입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포트에 이런 종목들을 담아둬야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저희 프로핏사단에서 그 노란 톡방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좀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 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미 상승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미 상승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10,000원 후반대에서 지금 20,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 이제는 더 안 가겠다. 시세 차익을 노릴 거냐라고 물어보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으신데 아니에요. 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과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원개발이라는 종목하고 큰 차이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시총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시총도 굉장히 큰 기업이고 외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인의 수급이. 그러네요. 외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외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것은 해당 종목의 이제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세 분출 충분히 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수급 보세요. 외인이 빠져나갔나요? 외인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더더욱이나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 프로핏사단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을 미리서 보유하고 있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내일자 뭐 시초가에 매수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 이미 시세가 좀 나온 것은 맞기 때문에 분명 조정이 오고 재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짚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포착을 해가지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같이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관심 있다. 오늘 시장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나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신다면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대응을 해서 좀 요리해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미 톡방에서 저희도 20% 넘게 또 수익권에 들어선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궁금하실 텐데 들어오셔서 또 매수 타점 다시 한번 더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쪽 QR코드 있고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내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톡방에 이제 비밀번호 걸어놓을 예정이니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GS 리테일입니다. 추석 물동량 증가 기대감에 또 오늘 상승을 나타낸 줄 알았는데 일단 마감으로는 또 하락을 나타냈네요. 종가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1.48% 오늘 하락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26,550원 선 종가를 형성한 모습이네요. 네, GS 리테일 오늘 추석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석 관련된 종목이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종목을 가져올 때 네네. 무조건 올라갔다고 가져오는 건 그렇군요. 아닙니다. 네. 무조건 올라갔다고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얼마나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졌는지 거기에 네. 포커스를 두고 가져오거든요. 거래량이 많다라거나 검색량이 많다라거나 음.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은 매일같이 해당 자료들을 드려요. 장 마감하고서 시장의 관심도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GS 리테일이라는 종목도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물동량 증가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슈로 좀 튀어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특히나 또 왜 이 종목을 이렇게 좀 선정을 해가지고 가져왔는지는 차트를 한번 좀 봐보시면요. 네. 전체적인 추세 차트를 보면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눌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수급까지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생각하는 진주이고 보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진주이고 보물입니다. 가격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 수 있다라는 방향성만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 포트에 담을 때 부담감이 클까요, 적을까요? 좋겠죠. 당연히 적겠죠. 당연히 적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격적으로 눌려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면은 내 포트의 수익률은 극대화가 되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뭐 아주 그 시총도 작은 그런 뭐 작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어떤 뭐 일정한 세력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 지금과 같은 좋은 이슈로 인해서 수급까지 잘 달라붙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 종목 뭐 보유하고 있다 혹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가격적인 좀 설명을 좀 곁들여 본다라고 하면요. 이미 추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시세가 눌려 있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이미 추세 차트상으로는 가격이 많이 눌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6,000원 단에서 굉장히 큰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매물대를 지켜내고 올라가는지 혹은 여기서 힘없이 빠져버리는지가 포인트입니다. 26,000원 단을 메모를 해두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 종목 지지 여부만 확실하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요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000원 단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단 3만 원 선까지는 쉽게 갑니다. 수급이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선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일단 26,000원 단 그 가격 라인을 좀 확실하게 메모를 해두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 리테일 한번 만나봤습니다. 26,000원 라인 때 좀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굉장히 진주 같은 그런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또 팀께서 또 같이 눈여겨보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종목들 일단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톡방에서 어쨌든 매수 타이밍 톡방에서만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있고요. 그런 진주 같은 GS 리테일 종목 한번 꼭 메모를 해두신 다음에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조선업 4년 매출치 달성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네요. 일단 마감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0.66% 상승 보여줬습니다. 91,7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앞서서도 잠시 조선업방 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조선업계끼리 뭐 인력 빼가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또 네.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 그 중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뭐 태조 이방원 조금은 이제는 식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이제 맞아요.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다 보니까 어찌 되었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단어, 그 태조 이방원의 이유는 분명히 아무래도 좋은 시세로 결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 자체가 해양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조선 산업 자체가 업황이 굉장히 지금 좋아요.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 향후 4년치 매출을 다 초과 달성해버렸다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조선업이 우리가 또 유독 반짝반짝거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죽었었어요. 굉장히 죽었었고 시장에서 완전 배제되었던 업종이거든요. 그런 조선 업종이 뜨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 그리고 그 조선 업종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아주 좋은 순환매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세가 더 나와도 이상할 게 없기는 해요. 이상할 게 없기는 한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상승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좋은 이슈까지 곁들여져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가격은 조금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보셔도 무방하기는 하나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보유한 수량이 한 절반 정도는 시세 차익을 좀 하시고 현금 확보를 해두시고요. 조선업 사이클의 그 슈퍼 사이클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조선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 순환매가 이루어질 다른 종목들로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다른 종목 봐라 하면 또 아쉬우니까 뒷부분에서 그럼 조선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살펴보면서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호황이고 또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한번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조선 업황 내에 또 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잘 살펴보시고요. 혹시 더 내가 이러한 종목들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같이 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수소 경제 이제 관련 이슈로 또 묶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역시나 오늘 마감 동향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1.05% 일단 오늘은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18,900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이네요. 네, 원전도 수소 경제 이야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 중에서 또 어떻게 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맛있는 이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원전, 수소 막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원전하고 수소 더 그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종목은 시장의 관심은 아주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뭐 시장의 그 세계 주체라고 하는 뭐 개인이라든가 외인, 기관 모두 다 일제히 지금 매수하고 있는 수급 현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대표성을 띠는 기업은 현대죠. 아무래도 현대가 있고 원전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왜 이렇게 그 수급이 몰리느냐라고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시세가 굉장히 뭉쳐져 있어요. 시세가 그러네요. 횡보 구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시세가 굉장히 몰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세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상방으로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의 이제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슈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오늘자 우리가 특징주, 오늘자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을 보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 포트에 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이 관심 종목으로 두고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톡방에서 같이 좀 지켜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전문가님 톡방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전문가님 이제 톡방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수익을 올리셨는데 한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저희 그 프로핏 사단에서 네. 같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성적 거뒀던 종목들 적어놓은 건데 네. 일단은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앞서서 제가 말씀을 그러네요. 드렸어요. 그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좋다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격에서 좀 일부분은 시세 차익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우리가 좀 편입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네. 모기업이거든요. 모기업이고 그래요? 그 밑에 사업회사로 가지고 있는 사업회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회사가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단어가 뜨기 전부터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조선업에서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종목, 세 가지 종목을 비교할 때 있어서 현대미포조선을 우리가 그 포트에 담아둔 이유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 이유가 저 결과치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앞서서 제가 그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은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게 한 가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대미포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더 갈까요? 아니면 뭐 여기서 끝날까요? 당연히 더 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더 갈 거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 좀 연장선으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라.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조정이 올 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분명히 타점을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곁들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보니까 거의 38%, 40% 가까이 수익을 올렸던 그런 조선 업황대 또 그런 그렇죠. 종목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도 혹시 봐주실 건가요? 그리고 이제 뭐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네.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한전기술이라든가 제가 지금 가져온 이 종목들 사실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뭐 이 세 종목만 가지고 나왔어요. 태조 이방원에 다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들을 저희가 뭐 1년 전, 2년 전에 매수했냐? 의미 하나도 없죠. 다 2달 전, 3달 전에 매수했어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핫하게 떠오르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담아뒀습니다. 그런 매매가 가능한 그 핵심 포인트가 방향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향은 어떻게 잡냐 매일매일 특징주들 분석하고 저희만의 분석 툴로 잡아두고서 그 내용들을 저희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유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런 수익률이 뭐 대단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꾸준히 저렇게 해왔어요. 꾸준히 저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포인트로 잡아주실 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급등주, 동전주 하지 말라고. 작은 종목들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네. 저희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저런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간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 좀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전문가님께서는 그 전부터 태조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뜨기 시작하기 전부터 또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지금 보니까 세 종목으로만 일단 80%가 넘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혼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톡방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앞에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또 링크 뜰 텐데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메신저 노란톡방 오픈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카이로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와 보시면요.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시장 이제 개장 전후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올려주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브리핑 계속해서 좀 올려주십니다. 팀분들이 같이 또 여러분들께 또 종목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천천히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되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전문가님 톡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종목 클래스는 지금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마지막 코너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필살기 먼저 화면을 통해 띄워주시면요. 네, 5G 섹터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중동 이제 미국발 수출 전략 계획이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5G 섹터가 또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의 이제 주도하에 그렇죠. 굉장히 좀 잘 가는 모습을 또 네네.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제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히든 종목을 준비하셨는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5G 섹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5G 섹터가 사실은 좀 불쌍한 섹터예요. 불쌍한 산업군인 게 조금 시장의 관심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던 맞아요. 섹터이고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프로피사단과 같이 오래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꼭 저희랑 매매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주식 시장에 조금 그래도 좀 경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5G 통신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재미를 많이 줬던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5G 통신망이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좀 끝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의 수주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좀 시장에서 소외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5G 섹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제 뭐 중동에 교통망이라든가 5G 패키지를 수출하겠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G20의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공유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 정부에서는 19개 주에서 이제 5G 통신 장비를 이제 깔겠다. 이제는 좀 인프라를 더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5G 통신 장비 회사들이 국내에만 좀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수출길이 열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굉장히 든든하게 보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매매는 하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딱 들어맞죠. 정부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의 그 결대로 서 있는 게 지금 5G 통신 장비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종목 한번 좀 봐보자면은 머큐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머큐리라는 종목. 정말 잘 봤죠. 이 종목이 광 케이블을 개발하고 뭐 생산하고 뭐 판매하고 그런 기업인데 특히 이제 통신 3사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시세가 급격하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급격하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5G 통신 장비 산업을 이제 키우겠다라는 그러한 그 발표가 이제 나왔어요.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시세가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통신 장비 기업들, 통신 장비 회사들은 시총이 좀 큰 회사가 좀 드물어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머큐리라는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볼 때 엔텔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엔텔스라는 종목, 뭐 시총이 크지 않아서 그리고 5G 통신 장비 회사들이 좀 우리 그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다 보니까 생소하실 수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위해서 뭐 관련된 그 시스템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머큐리라는 종목하고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그러네요. 시세가 계속 눌려 있다가 이제서 좀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 산업이 앞으로 더 나아갈 텐데 5G 통신 장비 회사들이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머큐리나 엔텔스 같은 종목은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죠.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이미 방향과 결은 아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종목, 머큐리랑 엔텔스라는 종목보다는 뒤에 제가 가져온 종목, 뒤에 제가 좀 숨겨온 종목으로 이 5G 통신 장비 회사를
내 포트에 좀 담아보면 어떨까?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G 이제 정부의 정말 주도하에 앞으로 또 뭐 네옴시티랑도 관련이 있고요. 굉장히 그렇죠. 좀 잘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벌써부터 또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또 히든 종목도 한번 알아봐야죠, 전문가님. 그렇죠. 힌트를 좀 주실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은 네. 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꼬아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5G 통신 장비 회사를 제가 또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좀 스몰캡의 작은 종목들 위주인데 네.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엄청 1조가 크네요. 넘는 기업은 통신장비 회사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겠네요. 지금 조금 뭐 경력이 좀 오래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몇 종목 바로 떠오를 거예요. 일단 시총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 수급적인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G 통신 장비 기업들, 산업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세가 엄청나게 눌려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고점 기준으로 3배 이상이나 빠져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면은 조금의 이제 모멘텀과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모여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곧 수급이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주 좀 보물 같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왔을 거예요.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5G 통신 장비 회사가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바로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 종목명 내가 조금 알겠다 하시더라도 그걸로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매수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정말로 더더욱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명은 물론이고 매수가 그리고 청산 포인트까지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일단 히든 종목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종목명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은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종목명 공개와 함께 매수 타점 우리 저희 톡방에서만 나가니까요.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듣는데 정말 들어가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두 번째 또 관심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 섹터네요.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이제 관련 소식에 3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공주에도 다시 한번 좀 빛을 볼지 좀 기대가 되는데 뭐 일본 여행 벌써 관련하시는 분들 가시려는 분들 뭐 폭증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어떤 거 보세요 항공주 섹터에서는 또? 항공주 자체도 지금 좀 좋은 이슈들이 있어요. 뭐 아주 가까이에서만 보더라도 네. 해외여행 이제 막 자주 맞아요. 나가고 있잖아요. 자주 나가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응축되어 있던 그 여행에 대한 심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PCR 검사를 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제는 아주 이제 검사를 따로 하지 않겠다. 그 제한이 풀렸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항공산업 자체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항공 같은 경우가 과거에 대략 한 1년 전, 2년 전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맞아요. 주목을 줬던 게 항공산업 섹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세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터져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이 달라졌고 우리가 이제 그 항공산업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 프로핏 사단이 좋아하는 매매가 그런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도가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뭐 100불, 120불, 130불까지 가던 국제유가가 지금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것 또한도 항공주 섹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뭐 PCR 검사라든가 유가가 하락했다라든가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이제 증폭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다방면의 이 항공 섹터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우호적인 재료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3분기 기대 실적에 대해서 좋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저희 그 국내 주식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향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것이다. 3분기에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좀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몇 가지만 좀 본다면은 제주항공이라는 종목 좀 볼게요. 네.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세가 지금 응축되어 있고 올라가기 위한 좀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긴 횡보 구간을 걷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횡보 구간의 막바지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거든요. 기관에서도 기관 계정 중에서도 지금 보험이라든가 투신의 계정이 좀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제는 횡보 구간, 이제는 그 저점 다지는 구간의 막바지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면은 또 크게 나가는 거죠. 지금 이슈가 좋고 섹터의 이슈가 좋다 보니까 이런 제주항공 같은 종목도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가져온 종목이 제주항공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게요. 그건 아니고 또 다른 또 좋은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게 많은데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그러게요. 일단은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히든 종목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소개는 저희 톡방에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항공주에 대해서도 한번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전문가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또 다음에 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또 함께 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또 지나갔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님의 또 정말 여러 같은 그런 설명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또 하셨고 관심을 좀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톡방을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이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앞에 갖다 대시면 작게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주식왕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치시면 또 하나의 방이 뜹니다. 그 방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주셨던 두 가지 이제 히든 종목, 섹터가 있는데 5G 관련주가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항공 관련주가 있습니다. 두 가지 히든 종목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일단은 5G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매수 타점, 또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은 오로지 톡방에서만 공개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비밀번호 걸어놓을 예정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추석 전 우리 시장 또 어떻게 계속해서 마감이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고요. 너무나도 좀 힘든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도움 받아가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장 많이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보셨다시피 새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80%가 넘게 수익을 내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현재 수익권에 들어선 종목들 정말 많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천천히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속하신 그 팀이 굉장히 경력도 오래되셨고 정말 내공도 깊으셔서 정말 많은 수익도 내주시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